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대사예요, 선생님. 네. 5번째 대사. 자, 한번 보시죠. 요 대사는 선생님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메데이아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아손과 아이들을 공주에게로 보냅니다. 이아손을 속여요. 이아손을 속여서 이 아이들을 코린토스에 남게 해달라고 공주에게 부탁을 해달라 하고 아이들의 손에 공주에게 줄 이 선물을 들려서 아이들을 보내죠. 아이들이 메데이아의 말대로 공주에게 이 선물을 주고 나서 메데이아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돌아온 아이들을 앞에 두고 메데이아가 하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 그러면 혹시 또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대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욕심낼 만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메데이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메데이아를 준비한 사람들이 되게 욕심낼 법한 대사이면서도 시도하기 되게 두려운 대사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려워하는 이유와 또 제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정하기만 하고 잔인하고 목적지향적 오직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메데이아에게서 처음으로 이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하다가 또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번뇌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장면이어서 메데이아의 아주 다른 모습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또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소화했을 때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해서 이 대사를 추천 대사에 넣었습니다. 확실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사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감정선이 하나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감정, 만약에 하나의 감정선을 표현해야 되는 대사라면은 그 감정의 폭 자체를 깊게 가져가고 뭐 더 훨씬 더 크게 키우거나 그걸 줄여나가는 걸로 하는데 추천해주신 대사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감정선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 폭을 키워나가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매력적인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사에 사실 굉장히 욕심을 낼 거예요. 욕심이 날 거예요. 욕심이, 그죠?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는데 사실은 이런 대사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두렵죠. 이런 대사들은 굉장히 많은 공감들을 해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해내야 된다는 거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되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만큼 굉장히 자신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견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대사를 딱 고르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왜 이 메데이아를 딱 보면은 많이 할 것 같은 대사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본인만의 어떤 유니크한 선택이라 그럴까요? 아예 다른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사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연기 연습 많이 하셔서 자신감 있게 보여주신다면은 선택을 많이 한 것일수록 이 사람과의 어떤 레벨 차이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조금 좋은 면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보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어떤 당일 대사의 요건 같은 거에 포함이 되니까 꼭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대사 추천해주신 대사를 저희가 또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도 물론 메데이아가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처럼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메데이아의 감정의 번민들을 여러분이 잘 공감하시려고 일단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 감정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감정의 격차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동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내 몸의 높낮이라던가 내 몸의 사용, 신체의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호흡의 사용이라던가 사이의 사용이라던가 그냥 막 소리를 질렀다가 뭐 울었다가 요런 이렇게 단편적인 거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심적인 흔들림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데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희가 이 대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이 대사에서는 이런 목적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분석이 일단은 철저하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표현의 폭이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냅다 소리 지르거나, 우리 왜 그 흔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대사 받을 때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느낌표 붙어있다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 많이 했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저는 무조건 고함을 질렀어요. 그냥 역정을 내고. 역정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내가 변화를 줄까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조금씩 분석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선이나 뭐 제스처나 호흡의 흐름의 변화나 아니면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이 대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나는 되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진짜로 여러분이 그거 뻔뻔하게 잘 표현을 하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웅크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순간 그걸 들키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려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를 잘 조절을 잘 해주시는 거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해 놓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 계획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연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추구하는 바는 내가 정말 이 상황과 이 상대의 집중을 온전히 배역으로서 온전히 집중을 해서 정말 살아있는 라이브한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오디션에 가져갈 연기들을 준비하면서 분석과 계획들이 아예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기를 처음 해보는 혹은 얼마 안 해본 입장에서 그런 라이브한 연기들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석에 의한 계획들을 열심히 세워놓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연습의 끝은 어디냐고 생각하냐면, 일단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분석과 그 분석으로 내가 그냥 라이브하게 연습에 뛰어들어 봤을 때 나오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 중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가고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 개 찾아서 계획해서 이제 툴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그게 내 몸에 붙어서 나올 때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 다음에 이거지 하고 깨지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신체가, 내 호흡이 거기에 그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는 게 저는 연습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이 계획한 연기가 이게 연기야? 뭐 이런 의문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이제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흔히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차갑게 분석하고 반복이 다 된 상태에서 무대 위에서는 뜨겁게 가슴으로 하기.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완전히 이게 좀 와전된 게 뭐냐면 가슴으로 연기하다가 그냥 분석 없어요. 그냥 와구와구하고 막 이렇게 분출하는 걸로만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 그거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차갑게 분석해서 준비를 해놓고 올라갔을 때는 뜨겁게 가슴으로 연기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접목을 시켜보시면은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좀 되게 꿀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